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제 밤 10시를 이후로 해서 큰 반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금 많이 빠지면서 지금 현재 40K가 위협을 받고 있고 한화 기준으로도 5천만 원 선이 무너지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이런 하락장을 처음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더 골드문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또 시장 이슈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볼게요. 먼저 코인 대통령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재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제 올라가는가 싶더니 내려가고, 내려가는가 싶더니 또 조금 올라가다 또 내려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시장도 재미없고 계속해서 이제 손실폭이 커지고 있으신데, 이런 시장은 또 이제 관망의 시장이고, 그 다음에 뭐 예전 시장들 보더라도 내려가다가도 상승하고, 뭐 상승하다가도 내려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내려간 만큼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때까지 투더 골드만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가는지 함께 다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입니다. 이번 주에 조금 자주 뵙게 되는데 어제 밤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 3% 넘게 올라가면서 우리 기존의 이제 추세 라인이 이제 43,000달러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제 낮에 나스닥의 하락과 동시에 하락과 동시에 이제 40K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39K까지 조금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가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코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 시장 안 좋을 때도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도 있고 내려갔으면 한번 올라가는 게 이제 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에서 멘탈 관리 조금 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저희 투더 골드문이랑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년을 놓고 본다면 대부분은 횡보장이고 잠깐 동안만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이 지속적인 이 횡보장 속에서 어떻게 시장 대응 전략 잡으면 좋을지 투더 골드문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장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코인 대통령님. 악재라기보다는 좀 이제 비트코인 얘기 두 분이서 해주셔가지고 이 비트코인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의 항상 이제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움직임 같은 것들이 왜 좀 이 시장에 중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뭐 악재라던가 아니면 가상 자산에 대한 악재들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시장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복하면서 내려갔다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런 시장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장 고위험 자산 쪽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고위험 자산에 속하는 것들은 뭐 특별히 딱히 큰 이슈가 없더라도 시장이 반복해서 움직이죠. 내려가면은 쭉 올라가고 또 쭉 올라가면 쭉 내려가고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 그리고 비트코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이번에 할 이슈가 나온 게 글래스노드죠. 가상자산을 이제 마케팅하고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기업인데 글래스노드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비트코인 단기 하락을 좀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단기 하락을 왜 주의해야 되느냐? 바로 고점에 매수한 투자들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고점에 투자한 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고점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또 이제 미결제 약정에 또 속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미결제 약정이 많다 보면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내려간다. 근데 단기 변동성이라고 했는데 몇 개월째 내려가고 있어요. 단기는 아니겠죠. 그죠? 자, 근데 이 움직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서는 뭐 예전 시장이었어요. 뭐 작년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뭐 쭉쭉 올라가다가 5월 달부터 좀 하락 오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이제 몇몇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래도 좀 상승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상승이 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쭉 내려갔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뭐 10월쯤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그 전이라고 하면 8월 이때부터 8월부터 좀 올라간 다음에 살짝 눌렀다가 10월 달에 또 쭉 올라가주면서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쭉쭉 내려오고 있죠. 11월부터 해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드캣, 바운스라는 둥, 뭐 내려갔다가 뭐 파동이 어쩌고저쩌고
예, 다 틀렸죠. 그리고 나서 그냥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 4,800만 원, 5천만 원 깨졌죠. 5천만 원 깨지고 4,800만 원을 뭐 이제 이탈을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일봉 차트인데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쭉쭉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봤을 때는 원래 지금 이쪽 라인이었죠. 5천만 원 라인대. 여기가 바로 지지 라인대였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 이 라인대. 그다음 여기 10월이었죠. 10월 달. 그다음에 뭐 8월 달.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1월 달 저번 주죠. 여기서 이제 한번 딛고 올라가긴 했었는데 5천만 원 라인대가 지지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탈됐습니다. 자, 이탈되면서 어디까지 열려버렸느냐? 바로 그 더 밑에죠. 바로 이제 4,500만 원 라인대, 그죠? 4,500만 원 라인대까지 길이 열려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500만 원까지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돼요? 야, 여기서 만약에 빠졌어요. 4,500만 원 빠지고 나서 딛고, 지지라인이죠? 딛고 반등을 못 해준다면 3,000, 그 다음 4,000, 3,500. 이 두 라인대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12월 달, 이제 작년 1월부터죠. 작년 1월부터 쭉쭉 올라가다가 5월 달부터 빵 빠지고 나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5월 달, 6월 달 3,500만 원 라인대까지 쭉 빠지고 난 다음에 지지는 좀 해줬습니다. 하다가 8월부터 슥 상승을 시작하죠. 자, 이때를 보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8월 달에 비트코인이 내려와서 지지를 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다른 알트코인들까지 싹 다 올라가주면서 시장이 상승장의 어떤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알트코인들 상승하지 못하고 뭐 한두 개 정도만 상승해줬죠. 한두 개 정도 상승해주고 나머지들은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그 다음에 메이저 코인들 쪽에서 상승이 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저쪽 라인 때 메이저 코인의 저쪽 라인에서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3,500만 원 라인대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3,500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공격적인 투자 절대 하지 마시라, 관망하셔라,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냥 소액으로 이제 조금 이제 뭐 하시는 식으로만 하셔라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비트코인 뭐 내려갈지 올라갈지 솔직히 말해서 정답 100% 확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투자의 100%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뭐 무조건 올라간다, 아니 무조건 떨어진다. 100%를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디서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고 어디에 저항하고 떨어질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또 빠질 수 있다. 빠진다면 크게 빠질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항상 소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관망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아요. 3,500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기까지 빠지게 된다면 굉장히 큰 손실이 나올 거예요. 비트코인이 빠지면 알트코인도 같이 빠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3,500만 원까지 좀 어떻게 지켜주는지 또 봐야 되겠고, 뭐 이 상태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해가지고 막 비트코인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5천만 원 뚫고 6천만 원, 7천만 원 가면 좋죠. 그죠? 제가 틀려서 꽃이다 이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지금 현재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라기 때문에 관망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소극적으로, 그것도 웬만하면 알트코인들 쪽에, 또 많이 빠진 알트코인들 쪽, 알트코인들 차트를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뭐 지금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알트코인들 자체에 대해서도 이 차트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월달 시장 조금 관망을 하시고 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구정지 나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풀매수 하시면 정말 큰 리스크를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잡아주신 지지와 저항 라인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여겨졌던 5천만 원 선이 깨지면서 4,500만 원, 그 이후로는 3,500만 원까지 항상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매매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악재는 아무래도 투심이 조금 위축됐다는 것입니다. 어제
밤에 이제 자정에 이제 43,000달러를 강하게 정말 상승 장악형 핸들을 만들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정말 이제 좀 반등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잠에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반등이 시작되었고 여기서 무난하게 흘러가서 제가 전에 피보나치 차트로 보여드린 47,000달러 라인까지 돌파해 준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추세의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자리에 잠깐 위치를 했었는데요. 어제 낮 기준으로 이제 미국 장에서 나스닥이 빠지면서 기술주 하락과 함께 이제 비트코인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양적 완화, 양적 긴축 그리고 금리 상승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또 기다리고 있죠. 이런 것들의 이제 악재 그리고 또 뭐 러시아의 전쟁 이슈도 있고요. 이런 악재들이 겹겹으로 겹치면서 이제 기술주들 가치를 많이 보여주지 못한 우리 기술주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한 그 예상치보다 약간 컨센서스 하회를 만들어줬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빠졌는데 그 작년에 아무래도 조금 기술주 버블이 있었던 만큼 기술주부터 먼저 빠지면서 이제 비트코인도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뭐 중국 증시 그리고 오늘 오전에 아마 코스피장 보신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국채금리, 채권, 주식 뭐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빠지면서 조금 현금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월 효과 잘 일어나지 못했고요. 지금 시장에 호재라고 볼 만한 것이 거의 정말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또 추가적으로 미국의 지금 이제 실업자들의 이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약 28만 6천 명으로 조금 집계가 되면서 실업수당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기존에 실업률은 낮았지만 실제로는 실업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 아직 코로나 이전에 경제를 회복 다 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저성장과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악재를 해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보기에도 정말 지금 경제 시장 좋지 않다. 투자금을 조금 회수를 해서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1월 효과가 일어나지 못한 만큼 지금 투자 자체가 심리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 또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지난 12월 달부터 계속 공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알터너티브 이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24 정도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조금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뭐 상승장에는 뭐 탐욕에서 계속 유지를 한 이런 거에 반해서 지금 현재 거의 뭐 바닥을 기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뭐 시장의 변동성, 거래량, 그리고 SNS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검색을 했는지 이런 것 등을 따져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이게 지금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지금 이 바닥을 다지는 게 기존에 지난 2021년이죠. 2021년 이제 부처빔 이후로 조금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과 조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4 굉장히 조금 많이 낮은 것 같지만 아까 코인 대통령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39,000달러에서 만약에 추세 이탈이 더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 밑에 바닥은 44,000달러 매물대 기다리고 있거든요. 44,000달러 매물대까지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지금 시장 전반적인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심리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뭐 위태되고 저 바닥론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기 바닥이 아니라 조금 더 지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지하가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잡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서 지하가 더 열려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 확실하게 반등을 해주는 것이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도 지금 뭐 200일선 밑으로 떨어졌는데 뭐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 또한 조금 커플링 되면서 갈 것처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 시장과 이제 펀더멘털은 차트는 굉장히 지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펀더멘털 자체는 굉장히 다릅니다. 작년에 매우 이제 비둘기파가
지금 작년에 비둘기파가 지금은 약간 좀 매파가 됐죠. 매파가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지난 이제 시장에서는 감정의 패닉 상태였으면 지금 현재는 조금 무관심으로 이제 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 자체가 조금 무관심으로 바뀐 거를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업비트 대금 보시면은 지금 1등이 비트코인입니다. 1등이 비트코인이고 제일 거래 대금이 적은 코인은 거의 뭐 하루에 10억 정도밖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루 1 거래 대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몇 조 이상 거의 코스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거래가 됐었던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금 굉장히 투자 심리 자체가 죽었다는 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시장은 조금 관망하시고 투자 심리가 다시 매수세로 조금 돌아오고 관심이 다시 많아졌을 때 그때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악재가 하나 더 있는데 러시아가 채굴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제 러시아 정부한테 채굴을 이제 암호화폐 채굴 금지를 조금 부탁을 하면서 러시아 지금 디지털 루블 화폐 발행을 조금 준비 중이죠. 준비 중이면서 러시아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중국과 비슷하게 행보를 걷지 않을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전문가님께서 모두 이 추세 이탈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 지금은 공격적인 자금 투자보다는 좀 시간을 투자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악재 살펴봤고요. 시장에 있는 호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저는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NFT 코인에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안 드렸었는데 다른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리죠. 이 네. NFT에 대해서. 그래서 NFT를 또 말씀드릴까 하다가 NFT 말고는 또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NFT 다음으로 주도할 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NFT 다음은 메타버스다라고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죠. 부총리님께서 이야기가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올해에 메타버스에 5,560억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왔어요. 메타버스 산업에. 자, 이 5천억이 넘는 투자 금액을 정부 차원에서 뭐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제가 예전부터 계속 노래를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노래를 불렀는데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추후 산업에서 그래도 이제 한번 주도를 해줄 수 있는 산업군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는데. 이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번에도 한번 이 예를 들어드리면서 이런 예를 들어드린다고 했었죠. 뭐 20대의 자녀를 둔, 이제 아버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메타버스는 공부해라 라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뭐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서는 예전에 한번 이슈를 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바로 이제 타임스퀘어죠. 저 뒤에 영등포에 있는 거 말고요.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에서 매년 새해 이벤트를 하는데 메타버스에서 한다라고 한번 이제 이슈를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이제 부총님의 생각은 이 한류를 메타버스에 접목을 시키겠다. 자, 아무래도 이 코로나라던가 이런 이제 해외로 이제 계속 이 진출입 같은 게 좀 이제 제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뭐 명절이면 뭐 그냥 왔다 갔다 3일절에 갔다 오고 그냥 뭐 한 이틀만 껴있으면 가까운 데 갔다 오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뭐 일주일이 있어도 2주일이 있어도 뭐 이제 들어오면 격리돼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한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 K 붙은 뭐 K 뭐 팝 K 뭐 방역 뭐 등 K 푸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주력 사업이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막혀 있다. 그렇다면 다른 활로를 뚫겠다라고 한다면 메타버스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한류랑 접목을 시켜버리겠다라고 이슈가 나와버렸어요.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5천억이 넘어가는 투자액은 이제 뭐 산업군에도 쓰이겠지만 이제 법 제정, 그다음에 법 정비 이런 데에도 쓰이겠죠. 법을 제정하고 정비해서 메타버스 환경, 메타버스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 산업을 좀 어떻게 좀 투자를 하고 성장을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자, 지금 메타버스 쪽에서 뭐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주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뭐 반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 하다 보니까 이 코인 쪽에서도 뭐 연관돼 있는 코인들이 큰 상승이 온 적도 있었고, 그 다음 뭐 불과 두세 달 전이었어요. 그죠? 불과 두세 달 전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메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던 시기가 바로 두세 달 전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메타버스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섹터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뭐 관련된 뭐 주식도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연관돼 있는 이 코인 시장이 메타버스의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돼서 뭐 메타버스 이제 뭐 이제 잠깐 반짝하는 거 아니냐, 뭐 옛날에 시티폰 있잖아요, 그죠? 예, 휴대폰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성장을 계속 이어갔지만 시티폰 같은 경우는 반짝하고 투자금 다 빨아먹고, 예, 그리고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각 부처나 각 기업들 메타버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본다면, NFT도 똑같죠. NFT와 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보이고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을 본다면, 기업들이, 그 대기업들이 괜히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 있게 쳐다보고, 그다음에 돈이 흘러가는 쪽으로 우리도 돈을 흘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추후에 투자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도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메타버스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 짚어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호재는 우선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어요. 연준의 이제 CBDC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연준의 CBDC 보고서, 기존에 이제 파월 의장이 뭐 준비는 다 되었지만 한 2주 전에 이미 준비는 다 끝내놨고, 우리는 앞으로 발표할 것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어떤 내용을 했는지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하게 우리 연준은 CBDC에 있어서 발행을 하거나 말거나에 대한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조금 아쉬움을 감출 수는 없긴 한데요. 연준의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없는 게 조금 아쉽지만, 아무래도 연준의 CBDC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런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 120일여간의 이제 의견 수렴,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투자들과 얘기를 많이 한 후에 이제 5월 20일 날 미 의회에 이거를 CBDC 보고서 관련해서 CBDC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달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연준 보고서가 이따 예시로 몇 가지를 들긴 했는데, CBDC의 뭐 장점 같은 경우는 달러가 이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유력한 통화로 이제 지폐 혁신, 기존 이제 화폐 시스템은 계속해서 지폐를 찍어내게 되고 결국에는 이 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는 1,000원으로 많은 과자를 사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1,000원으로 가지고 이제 마트에 가면은 조금 과자 사 먹기가 좀 굉장히 힘들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게 화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본원적인 조금 문제점인데, 이거를 CBDC를 통해서 조금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화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장점으로 꼽았고요. 연준이 말하는 조금 단점은, CBDC가 이제 도입되게 되면은 전통적인 은행 예금이 조금 빠져나가게 될 거면서 금융회사를 이종 개인들이 약간 회피하게 되면서 탈중앙화, 기존에 이제 정부의 힘이 조금 많이 약해질 수 있는 이런 탈중앙화 경향이 굉장히 조금 많이 생길 수 있고, 정부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시민들의 이제 자금을 약간 조금 들여다보는 식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조금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뭐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만약에 CBDC를 사용하게 되면은 송신자, 수신자가 다 찍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돈 거래, 자금 세탁 뭐 이런 거를 관찰하는데 굉장히 좋지만 안 좋은 면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미국의 이제 뉴욕 시장은 이런 시점에서 우리 암호화폐로 이제 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뉴욕 시장은 뉴욕 시티를 이제 암호화폐의 블록체인의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포부를 밝히면서 자신의 급여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비트코인 연봉이
미국 시장 급여가 약 21,561달러가 됩니다. 오늘 이제 비트코인으로 시세로 보았을 때는 한 0.6 비트코인 정도를 약 급여로 받게 되는 건데요. 월급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0.6 비트 정도를.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뉴욕 시장이 비트코인으로 괜히 자기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자기의 월급 지금은 이만큼 받았지만 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에 반면 우리 비트코인 화폐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점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홀더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렇게 축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의 풋볼 이제 선수인 뭐 오델 베컴 주니어 같은 경우도 뭐 연봉의 약 9억 원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막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점점 이제 비트코인을 활성화시키면서 자신의 급여를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받아가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서서 코인 대통령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나라가 뭐 메타버스 NFT 시티를 만든다,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한다고 어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말씀을 해주셨죠. 그거에 더불어서 우리 메타버스 메타죠. 페이스북이 이제 NFT 가상자산 NFT 발급을 하는데 조금 기술력을 많이 투자하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NFT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 지금 페이스북 이용자가 거의 몇십억 인구가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페이스북이 사용하는 이 메타 시장에 이제 NFT가 활성화된다면 NFT 시장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메신저 앱 같은 경우는 메신저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뭐 그리고 쇼핑도 하고 채팅도 하면서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NFT화 시켜가지고 판매를 하게 된다면 NFT 시장의 파이 굉장히 많이 커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편적인 예로 우리나라 지금 카카오톡 하나만 있으면 뭐 선물도 하고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고 택시도 부를 수 있고 뭐 쇼핑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플랫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단편적인 카카오는 내수 기업이지만 메타버스 해외 외수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이쪽 시장에 참여한다면은 굉장히 앞으로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트위터 또한 지금 뭐 약 2.9달러 정도를 지불하면은 자신의 이제 프로필 사진을 NFT로 만들어가지고 육각형 모양의 NFT로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판매도 할 수 있고 오픈시 이런 마켓에서 거래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NFT 시장의 파이는 커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미국의 CBDC 얘기부터 뉴욕 시장이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뉴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NFT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오늘도 코인 이슈 흑과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